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2022년 5월에 주식시장이 모두 끝이 났죠. 5월은 정말 힘든 한 달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 등등의 수많은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치면서 투심이 최악으로 치달았고 위험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무너졌던 한 달이었습니다. S&P는 5월 중순에 한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의 하락을 보였지만 다행히 막판 상승에 힘입어서 월간으로는 거의 보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막판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 조금 넘게 하락해서 5월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둘 다 5월 20일경 최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선방을 했죠.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대장인 비트코인이 5월 초 4만 달러 부근에서 5월 중순 2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테라 사태였고요. 테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신이 번지면서 뒤이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1위인 테더에 대한 퍼드까지 발생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다만 테더의 경우는 달러로 담보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테라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테더사에서 때마침 담보금액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멈췄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월 막판에 반등하면서 17%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5월이었는데요. 5월 이후 10월까지의 수익이 일반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의 수익보다 좋지 않아서 5월에 시장을 떠나라 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죠. 하지만 지난 10년간을 보면 11월부터 4월까지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았을 뿐이지 여전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그냥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이슈는 상당 부분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생산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위기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글로벌 경제에 큰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올해는 아마 5월까지의 성적보다 5월 이후부터의 성적이 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불러서 한마디를 했죠. 연준은 물가를 통제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다만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서 정치적으로 연준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돌려 말하면 네 책임이란 뜻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회담이 있었다고 해서 연준이 갑자기 0.5%만 올리려던 금리를 0.75% 올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6월부터도 여전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장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최악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투심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도 극도의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오히려 자산을 사기 더 좋은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쉽게 믿게 되는 경향이 많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풍경들조차도 한번 거꾸로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주가를 달러로 표시하며 이렇게 무섭게 하락하는 모양이지만 반대로 달러의 가격을 주식으로 환산하면 영원히 우하향하는 차트가 잠시 반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에서의 단기 반등이죠. 방금 보여드린 공포 탐욕 지수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는 극도의 공포 상태를 오히려 최고의 매수 찬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표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놓고 사야 할 구간이라고 표시해두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보이게 되는 법이죠. 인간의 심리란 건 이렇게 간사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면 20개 정도 되는 회사 중에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은 자동차 회사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놀려댔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낮은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는 가장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질 회사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란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거꾸로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다들 팔레토의 법칙을 아실 겁니다. 일명 8대2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점유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흔히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이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서 이제는 8대2가 아니라 9대1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투자시장은 어떨까요? 투자시장도 마찬가지로 10%의 소수만이 돈을 버는 소수 우위 시장입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너무 상식적이죠? 대부분의 90%처럼 행동하는데 성공하는 결과에 도달할까요? 나의 투자를 한번 되돌아보고 대부분의 90%처럼 행동했다고 생각된다면 이미 나는 성공할 수 없는 90%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은 특별하기에 나는 다를 거야, 나만은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다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미 평범한 90%에 속하게 되는 길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꾸로 보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영원히 하락하는 달러에 역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으면 모든 투자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돈이 생기면 자산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게 수익 실현입니다. 오늘이 가장 싼 걸 오늘이 가장 비싸고 앞으로 계속해서 싸지는 것으로 바꾸는 건 수익 실현이 아니라 손해 실현이에요. 사람들은 자산을 앞으로 계속 싸질 돈으로 바꾸면서 수익 실현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돈을 앞으로 계속 비싸질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수익 실현입니다. 이렇게 돈과 시장에 대해 거꾸로 보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장기적으로 복리의 마법과 함께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자산의 증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당장에 얻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